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인문화회관에서요, 급변하는 한반도 한미 관계 바로 알기라는 강의를 하고 계시는 김은태 강사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김은태 강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감기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기침감기 저도 한 2주 정도 앓았거든요. 예. 네, 강사님 괜찮으십니까? 상태는 조금 좋지 않지만 네. 오늘 조심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인문화회관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간략하게 그동안 진행하셨던 강의 내용들 좀 잠깐 리뷰를 해주시죠. 예, 제가 문화회관 강의가 이제 3년째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했던 강의는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 차원에서 네네. 첫 번째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관계와 이제 변하는 정세에 대한 분석을 주로 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의 대외 전략, 오바마 시기의 외교 정책 변화라든지, 네. 뭐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정책,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G2 시대라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이제 각축하고 있죠. 동아시아에서도.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동북아의 큰 틀 안에서 네. 어떻게 이제 남북 관계가 진행이 되어 왔는지, 네. 때로는 이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남과 북의 통일 정책을 이제 비교해 보기도 하고, 네. 또 가깝게는 우리 남한의 네. 최근 통일 정책을 연구해 보기도 했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좀 지나간 얘기겠지만 네.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통일 대박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정말 대박이냐 아니냐부터 네. 시작해서 네. 어떻게 대박으로 갈 수 있겠냐.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의 케이스도 좀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개성공단 프로젝트 예, 지금은 이제 문 닫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성과 비전이 있는지 혹은 잘못된 것인지 이제 찬반 양론을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내 정치의 동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는 핵 이러면은 아주 갈등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말하는 남남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반도 한국 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서 진정한 통일의 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동북아 국제 정세를 다양하게 시대별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제일 첨예한 지금 문제들만 거론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강의들은 주로 좀 분석적인 차원에서 다뤘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사실 이제 한미 관계 시작이 됐던 구한말 개항 시기부터 구한말서부터요? 예. 어떻게 한국과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과 미국이 만났는지 또 그 만남이 어떻게 한반도 역사와 관계가 됐고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1년 지금 봄학기 그다음에 가을학기로 계산을 해서 이번 학기는 이제 개항부터 70년대 대탕트 시기 박정희 정권 시기까지 한미 관계를 보도록 짰어요. 개항 시기부터요? 예, 그래서 아주 개괄적이긴 하지만 12주 강의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물론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하시는 현안들, 사드 문제라든지 트럼프 정권의 외교 정책 이런 것들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역사적인 흐름과 현안을 이제 시실과 날씨를 짜듯이 좀 하려고 좀 입체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왜 이런 문제가 현재 불거졌는지에 대한 그 초창기 모습을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우리 전 세대 어른들은 훨씬 더 체감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재 한국 사회나 아니면 미국 사회 내에서 이 동북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키를 아마 찾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제가 원했던 목적을 바로 말씀하셨네요. 네. 그 역사적인 고찰이 없으면 네. 우리가 그때그때 일어나는 현안에 따라서 깊은 원인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보기가 어렵고요. 네. 두 번째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의존해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올바른 이해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많은 한국 학자들이나 뭐 미국의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네. 한국 내에는 반미 아니면 친미 두 종류의 시각밖에 없거든요. 뭐 그것이 네. 그것이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항상 미국과 한국이 우호적인 관계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또 항상 미국이 한국을 이용하려 했다든지 그 반대 또 것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전개 상황에서 어떻게 네. 관계가 형성이 됐고 오늘날 이뤘는지 알아야 우리 미래의 한미 관계를 바로 세우고 또 한국민 또 한국 통일에 필요한 전략을 올바르게 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하게 됐죠. 네.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현실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초미의 관심사가 이 북한과 미국 관계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죠. 매일매일 정말 뉴스로 네, 최소한 탑 3 정도는 북한 관련 뉴스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요즘 트럼프 미국 외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어떤가요? 글쎄 입장에 따라서 또 뭐 들으시는 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네.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네. 이제 한미 관계라는 차원 네. 또 북한과, 미국에 살고 있지만 예. 한국 사람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네. 일단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네. 외교 정책이 한국 한반도에 투영될 때는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행정부 내에 담당자, 다시 말하면 외교 라인조차도 네. 정확한 방향 설정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확실해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맨 출신이고 거래를 중요시하는 그렇죠.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 외교를 거래로 보고 다시 말하면 캐시 비즈니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내가 준 만큼 얻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서 네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수립했던 다자주의적인 네. 국제 질서나 네. 미국의 리더십 같은 것들을 다 필요한 경우는 철수하겠다. 네. 다시 굉장히 말하면 일방주의적이거든요. 예, 일방주의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예. 나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군대 쉽게 말하면 미군을 뺄 수 있다. 뭐 이런 네. 이제 일종의 거래를 위한 협박 같은 것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모순점은 미국이 더 이상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강한 군대를 키우겠다는 게 또 하나의 정책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고립주의적으로 가겠다는 정책과 필요하면 내가 힘을 쓰겠다는 정책은 사실 어느 순간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이런 자기 모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끌고 갈지 네네. 약간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들이 뉴스를 접하면서요. 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 한미 관계가 사실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런 달콤한 친구, 최고로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네. 한국이 이제 북방외교 이후에 예. 중국과 특히 최근에 관계를 많이 갖게 됐던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일단 크게는 이제 정치 외교적인 차원이 있죠. 특히 예.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우리 한국 외교에 매개체로 쓰겠다. 네네. 이런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네. 현재 한국은 지금 4분의 1 정도의 무역량이 중국과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깊어지면서 이제 상호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전제를 많이 했었죠. 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좀 낙관적이고도 낭만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예. 일종의 완충지대, 버퍼지대로 그렇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또한 옛날에는 이제 치순 관계라 그래서 입술과 이빨의 관계, 60년대는 그런 북한의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과. 그런데 쉽게 이제 한국과 북한을 중국이 동일하게 볼 것이라는 좀 낙관적인 중국으로 치우치는 외교를 우리가 할 때 한때 그래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있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한때 그랬죠. 예.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서 상당히 시진핑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장밋빛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작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역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사드 압력을 한다든지 경제 보복을 한다든지 함한령이라 그래갖고 이제 중국의 한류를 차단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고도로 계산된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동북아의 미국의 패권이 한미일 삼각 군사 체제, 협력 체제 이런 식으로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여겨지는 한국을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제 중국의 현재 압력이나 경제적인 제대가 일시적이라고 보는 것은 위험한 낙관론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일본도 저기 중국을 탐지하는 레이더가 있고 한데 왜 그러느냐? 테크니컬한 차원보다는 이런 전략적인 미국과 중국의 G2 패권 시대에 경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내에도 사실 중국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내에서도 미국과의 그 비즈니스라든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지금 처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중국의 자신감이라면 지금 대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대1로라고 옛날에 이제 실크로드를 지금 다시 재현시키겠다는 그렇잖아요. 야망을 갖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 중국은 물론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동북아에 있어서는 상호 경쟁하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미일 관계 또 한미 관계가 자신을 겨냥하지 않도록 지금 조정하는 조정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양한 주제들을 놓고 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초점을 둬야 될 게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은 입장은 단호합니다. 오바마 시기에 전략적 인내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것들은 이미 회의하는 것은 틀렸다고 전 선언을 했고요. 따라서 제재와 압박이 지금 유효한 수단이라고 지금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공화당이나 이제 안보 라인의 강경 인사들은 프리엠션이라고 그러죠. 사전 선제 공격까지 얘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일 어떤 사실 공격적인 워닝은 계속 경고장은 계속 날라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칼빈슨함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그 뉴스 보도에 있어서 좀 신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계산된 실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자위대와 함께 국방력 강화의 핑계로 지금 삼고 있는 분이 넉넉하고요. 이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이 지금 정권 연장하는 자신들의 좋은 기회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LA 지역 LA까지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올 수 있도록 기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트럼프 행정부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트럼프 임기 내에 북한이 LA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을 만들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하는 CIA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북한으로서는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북한은 미국과 상대해서 협상을 해서 네. 예를 들면 뭐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나 미국은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의 딜레마가 이것이 되겠죠. 네. 그러나 따라서 이런 딜레마적인 상호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때로는 안이하게 한국에서 뭐 예를 들면 북한의 핵이 나중에는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 될 것이다라든지 네. 그런 사실 시각들이 또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시각이고 예. 또 하나는 이렇기 때문에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네, 내지는 전술핵을 들여야 된다. 이런 있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좀 다소 위험한 생각일 수 있고요. 예. 한국의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네.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고 네. 또 동시에 중국도 이것을 허락할 수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빨리 북핵 문제가 이제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서 네네. 한국의 입지가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여러분께서는 FM 95.9 AM 1330 행복한 방송 K라디오의 라디오 정보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한인문화회관에서 급변하는 한반도와 한미 관계에 관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김은태 강사 모시고요. 여러 가지 강의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외의 현안들은 또 어떤 것들이 다뤄질 예정인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구체적으로 네. 첫 번째는 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한미 상호 안보 조약이 미쳤던 영향.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쪽에서는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제 신격화하는 시각이 또 있고 또 한 부분에서는 이 대통령이 어떤 민주정치에 대한 실수와 시행착오 때문에 지나치게 또 끌어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미 관계가 어땠는지 이게 뭐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지 쉽게 흐름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정말 펀치와 카운터 펀치 오가는 난타전 끝에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어떻게 한미 관계가 냉전 시기에 변화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쯤에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한국의 통일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 상호 오픈 디스커션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이제 독일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 국민들도 언제 통일이 될지 생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은 왔다. 그런 전제를 깔면서 하는 말이 한국 국민들이 이런 메시지를 내렸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의 사실은 출발점도 그 선상성에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역사를 봐야 되고 그 역사의 흐름에서 가장 우리의 삶, 안과 밖의 삶에 밀접했던 미국의 존재와 미국의 역할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한국의 통일의 미래를 그려보면 어떨까 그런 꿈을 좀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희망적인 시각으로 출발한 강의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실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김은태 강사란 어떤 분인가 지금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대학에서 국제정치를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이제 외교학과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대학원 때 이제 석사 논문은 이제 북한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창 북한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노스웨스턴 대학에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과정을 다 마치고 시간 강사 하다가 이제 또 인생의 또 다른 변화와 과정 속에서 미국에 이제 살면서 지금은 이제 개인 학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인 사회에 좀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제가 이제 한인문화회관 측과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서도 하시고, 그렇죠. 네, 친구분들하고 만나셔서 주로 하시는 내용이 이런 특히 내용이고요. 남자분들은 뭐 이런 정치 얘기, 안보 얘기 많이 하시니까. 예. 가족 모임에서 앉으시면 식사를 마치신과 동시에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요새 또 인터넷 발달했으니까 정보가 뭐 실시간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하루 종일 카카오톡 보시는 분들도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신문을 보시는 분은 그 신문만 보시거나 어떤 인터넷 매체를 보시면 그 매체만 보셔서 시각이 좀 고정돼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이 이렇게 시력이 나빠지면 눈에 맞는 안경을 써야 되듯이 세상이 막 변화하고 있는데 너무 고정된 시각과 편견에 있는 매체만 접하다 보면 조금 균형성을 잃어버리지 않나 이런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기여는 할 수 없지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신문 지상에서 나오는 정보를 취합하는 수준보다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각기 다른 시각들의 정보를 좀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좀 길러드리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의도가 좀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좀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여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고요. 지금 특히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한반도에 일어나는 정치 상황을 보면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른 생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다만 그 존재하는 자신의 다른 생각을 표출할 때 그것이 절차에 따르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언어적인 폭력이라든지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을 써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감정 표현이 세련됐더니 미국에서도 요즘엔 조금 과격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좀 포퓰리스트인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설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의외로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욕구가 생기고 그러니까 대의 민주주의보다는 직접 민주주의가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의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접 민주주의를 표출한 방식이 대단히 서툰 거죠. 서툴고 이제 배우고 있는. 그리고 인터넷 같이 직접적인 또 아주 참여가 가능한 그런 툴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들이 정제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가짜 뉴스라고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도 피해를 본 경우인데, 뭐 한국도 지금 그게 상당히 문제인데, 가짜 뉴스가 또 격렬한 반응을 이뤄내고 그 격렬한 반응이 다시 또 이제 뉴스로 나가고 이런 사태가 우려스러운 거죠. 자, 한인문화회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강의의 시간과 간단한 연락처 좀 알려주십시오. 장소는 윌링에 소재하고 있는 한인문화회관입니다. 오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연락처는 저희가 김은태 강사님 연락처를 제가 받았는데요. 24-392-5613 맞습니다. 개인 전화번호고요. 그 문화회관 문화회관 전화번호가 847 문화회관 전화번호는 847-947-4460입니다. 김은태 강사 찾으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으실 수 있고요. 언제까지 수업하시죠? 5월 말까지 하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매주? 매주 화요일 날 10시부터 12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지금도 많은 좋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은태 강사 오늘 모시고 여러 가지 급변하는 한반도와 한미관계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시간 뉴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